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국민과 공유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안까지 하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얼마 전에 남극에 다녀오신 분입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왜 남극에 다녀오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만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굉장히 참 먼 곳까지 다녀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이제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남극에 다녀오셨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이제 여야원 몇 분들이 그 기지 준공을 축하를 하고 또 우리의 극지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극지 연구 아마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생소할 텐데요. 이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오존층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외선도 가장 강하고 남극의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이 온도가 2도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0년 동안 0.74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10배 이상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또 이 남극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데 그 지하자원을 탐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자원개발 문제까지 다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극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남극에 세종기지가 있는데요. 이번 준공한 장보고 기지, 세종기지와 어떤 점으로 뭐가 다른가요? 예, 그림으로 보면 이제 남극 대륙이 남극의 극점은 남이 90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극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면 남이 60도부터 그 이상 90도까지를 남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세종기지는 킹조지 섬에 있는데요. 거기는 남극 대륙의 저 북쪽, 남극 대륙에서 치면 북쪽 끝에 섬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2도 정도 되고요. 남이. 이번에 장보고 기지는 남이 74도입니다. 그래서 12도 차이인데 이 진짜 환경은 너무 다릅니다. 일단 우리 세종기지가 있는 부근은 이 바다가 얼질 않습니다. 무동항입니다. 그러니 사실 빙하 연구나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되질 않고 그래서 세종기지는 이 연안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제 대륙에 처음으로 기지를 이제 완전한 의미의 기지를 둔 셈인데 여기 74도의 장보고 기지에서는 대륙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 관찰도 더 잘할 수 있고 이 빙하 연구, 토양 연구 또 이제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각종 공학적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자원 탐사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극점 가까이 들어가는 기지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남극에 2개의 기지를 가진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토가 좀 넓어졌다, 방위 영토 넓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의 의미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극지 연구를 남극에 대한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세계 10번째 국가에 반열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의 과학 영토가 넓어진 셈이고 이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투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우리 생태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중요한 또 리소스가 될 수 있는 그 자원 연구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게다가 지금 남극은 북극과 달리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남극은 이 눈이 많은 곳은 3,800m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몇만 년 전에 이 눈도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채취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을 보면은 기포가 있는데요. 그게 몇 년에 내린 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남극에 있는 외국 기지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그 연구와 뭐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지.
미국은 1955년에 이 맥머도 기지라고 저희가 방문한 곳을 이제 네. 그 기지를 세웠는데 거기는 여름에는 1,200명 가량이 연구를 합니다. 1,200명이요. 예, 우리 장보고 기지는 한 이제 여름에 한 60명 정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예. 수준인데요.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네. 겨울에도 200명이 월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종 기지가 있는 쪽은 네. 이 극야나 백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깜깜한 상황, 24시간 내내 이제 밝은 상황 이게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낮과 밤이 있는데요. 물론 저 밤의 차이나 이런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보고 기지 같은 경우 그다음 맥머도 기지도 뭐 350km 떨어져 있는데 예. 여기는 저 95일은 24시간 내내 깜깜하고 100일은 24시간 내내 이제 밝습니다. 예. 그렇게 환경 차이가 나는데 이런 극야 상황, 겨울 상황에서도 미국은 200명이 연구를 하고요. 이번에 우리 장보고 기지는 15명이 월동을 할 계획인데 미국의 연구 수준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극점에 남이 90도의 기지를 두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대륙의 바닷가 쪽에 이제 장보고 기지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선진국, 최선진국 수준까지는 많은 격차가 있지만 장보고 기지 준공을 계기로 우리가 뭐 굉장히 연구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할 걸로 보고 또 그동안에 많은 축적을 했습니다. 1988년 세종기지 놓고 나서 네. 계속 우리가 연구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미국이나 뉴질랜드도 57년에 기지를 뒀는데 그분들이 이 한국의 연구 수준이 상당히 빨리빨리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 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의원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산이 우리가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자면 이 남극 대륙의 좀 더 극점에 가까이에 우리가 기지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극에서 가장 추운 곳 거기다 이제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뭐 미국이 극점에 뒀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네. 또 그렇게 뒀는데 그 대륙의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대륙의 안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장보고 기지 뒤편으로 이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이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를 만들면은 우리는 지금 맥머도 기지에서 이 맥머도 기지의 활주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맥머도 기지까지 미군 수송기 타고 와서 거기서 아라오노를 타고 한 이제 이틀 밤 정도를 가야 장보고 기지 도착하는데요. 험난한 일이죠. 안 그러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한 8일 정도에 아라오노를 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보고 기지 뒤에 활주로를 놓으면 빨리 이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지고 그 이탈리아하고 독일 하계 기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쪽도 활주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좀 분담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빙선 아라오노를 갖고 있는데 네. 세빙선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도 2개를 갖고 있는데 이 남극에서 아라오노가 북극까지 가려면 70일 걸립니다. 예. 세빙선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값이 워낙에 비싸고 많이 들기 때문에 세빙선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전에 뭐 돈, 뭘 해도 실은 그렇죠. 예산이 예. 중요하잖아요. 뭐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네. 이게 부족하면 뭐 할 예. 힘이 그래서 없는데 일단 예산이 일단 전제된다는 조건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혹시 뭐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극지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국회에서 많은 또 예산 뒷받침을 가능한 한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